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종석입니다. 오늘도 12시부터 12시 반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종석의 공무원 영어 토크쇼 벌써 10회째를 맞이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공무원 영어 방송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제가 학원에서 아침에 첫 수업이 있었습니다. 첫 수업이 아침 9시에 있었는데 첫 수업 하시는 분이 10일간에 걸친 슬럼프를 드디어 탈출을 하시고 자기 멘탈로 돌아오셨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 좋게 출발을 했었고요. 오늘 완벽하게 투부정사를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분에게 대단히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또 저녁에 늦은 시간에 오후에 오셨던 분은 새로 슬럼프에 빠져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세상 모든 것이 밸런스가 중요하구나, 균형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냐면, 앞에서 하셨던 분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슬럼프에 계속 계셨고요. 그리고 뒤에 계셨던 분은 며칠 전까지 계속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좋았던 분이 슬럼프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또 나빴던 분이 슬럼프에서 빠져나오시고, 그래서 그런 순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울고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은 웃고 있고, 범석씨 안녕하세요, 현정님 안녕하세요. 또 다른 사람이 울고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웃고 있고, 어떤 사람이 분노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은 감사를 하고 있고. 근데 그걸 큰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그래서 세상이 균형 잡혀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죠.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인생에서 이렇게 굴곡이 있어야지만 세상이 재미가 있고, 또 굴곡진 면을 겪을 때에 언젠가는 다시 또 좋은 시간대가 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또 희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그 두 분을 보면서 극과 극이었죠. 아침에는 굉장히 슬럼프에서 탈출한 아주 활기찬 학생을 제가 가르쳤고, 또 저녁에는 밝은 순간에 있다가, 며칠 전까지 밝은 순간에 있다가 갑자기 또 슬럼프에 들어가시게 된 두 분을 제가 동시에 하루에 맞이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맞이하게 된 그 두 분들은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에요. 저랑 가깝게 지내고 사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고, 그래서 제가 뭐 별다로 위로를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없었고, 그냥 그분들의 이야기를 둘 다 듣고만 제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잡았는 게 슬럼프, 균형,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은 뭐 자기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출발을 하실 때 처음부터 잘 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잘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긴 파장으로 보게 될 때는 여러분들 늘 굴곡이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굴곡에서 내려가 있는 분들은 언젠가는 올라가시게 될 거고, 또 올라가 계신 분들은 또다시 내려오는 순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실 때, 혹은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실 때,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낮은 데서 출발을 하신다면 언젠가는 그분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높은 지금 이 순간 하이의 순간에 계시는 분들도 언젠가는 떨어져 내릴 수 있는 순간이 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균형을 생각을 하신다면, 예전에 여러분들 공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이 일비 하지 말아라. 혹은 낙이 부름 에이불상. 여러분들이 기뻐하되 지나치게 기뻐하지는 말고, 슬퍼는 하되
상처받을 만큼 슬픔을 하지 말아라. 저는 사실 그 구절을 봤을 때 젊을 때에는 그 구절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기쁜데 기쁨을 표출을 해야 되고 슬픈데 슬픔을 격렬하게 표출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항상 학창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음악은 강렬한 락 음악이었죠. 그때 당시에 시대상이 그랬기도 했지만 왠지 메탈 발라드 음악을 듣고 있다 보면 마음이 정화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표출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강렬한 표출, 그리고 누군가에게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싶은 느낌, 또는 한 번에 어떤 일을 모두 다 이루어 보려는 느낌, 그런 느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젊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경험이 쌓여가면서 세상 모든 일이 한 번에 올라가는 것은 없구나.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또 좀 낮게 다운이 되는 순간이 있어도 이게 언젠가는 또 끝이 나고 새롭게 올라가는 순간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안정화된 삶을 살아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웃고 계실 때 어딘가에서는 떨어진 불합격의 슬픔을 가지고 울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고, 또 여러분들 중에 또 슬럼프에 들어갔거나 울고 계시는 분이 계실 때 언젠가는 또 다른 곳에서는 웃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 균형이 이렇게 잡혀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밸런스를 생각을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긴 수험 생활을 하시면서 그 공부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슬퍼하거나 크게 좌절하거나 혹은 크게 기뻐하거나 혹은 짧은 순간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를 내리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욱 안녕.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고3들 혹은 고등학생들을 보면 매달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근데 그 모의고사를 칠 때 처음에 첫 모의고사, 3월 첫 모의고사에서 100점을 받았는 학생 혹은 80점, 90점을 받았는 학생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죠. 왜냐? 이것이 불과 한 달 뒤면 어떤 슬픔으로 바뀔 거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월에 좋은 성적을 받았던 학생이 11월, 12월까지 좋은 성적을 받았는 사람들은 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초장끝발, 개끝발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프 모의고사를 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하프 모의고사를 치시고, 근데 하프 모의고사를 치시면서 혹은 12세트짜리 문제를 풀면서 늘 한 문제 보고 풀고 답 매기고 한 문제 풀고 답 매기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희일비를 하시게 되면 절대로 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기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수험 기간이 1년이 잡혀있고 2년이 잡혀있고 혹은 그보다 좀 더 길게 잡혀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시간이 다급하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만약에 그 한 문제를 매기고 기뻐하고 한 문제를 매기고 슬퍼하고 또 조금 시간이 더 길게 보면 한 세트를 풀었을 때 점수가 올라가면 정말 점수가 올라간 것처럼 기뻐하고, 또 한 세트를 풀었을 때 점수가 내려가면 내가 게을러서 그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신다면,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결코 긴 시간을 지속하기는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밸런스는 여러분들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부여받은 고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틀거리려고 할 때 땅에 그냥 버둥거리지 않고 바로 쓰러지는 사람은 없죠. 그건 왜냐하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네, 현종님. 좀 맞아도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균형을 잃는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언젠가는 다시 올라가는 순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균형의 힘을 믿으십시오. 한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신을 믿고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버티기만 하셔도, 혹은 여러분들이 그 긴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때로는 쉬어가더라도 책을 손에서 놓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언젠가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걸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범성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범성님이 저한테 그날 카톡으로, 며칠 전에 카톡으로 저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이렇게 풀어줬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직접 물어봐 주신 분은 범성님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는 것들이 전부 다 반응에 대한 또 피드백이거든요. 그리고 리액션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좀 더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제가 어떤 문제를 풀어드리거나 어떤 이야기들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피드백을 주시거나 혹은 제가 했던 액션에 대해서 리액션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책이 1분에 한 권씩 팔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날이 곧 오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어제 시간에 여기서 게스트를 모시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했어요. 근데 제가 다시 커피 스미스로 오게 된 이유는 화면빨이 더 잘 봤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천막을 위에 배경으로 두고 방송을 하는 것보다 이게 화면빨이 더 잘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아니니까, 실내니까 좀 따뜻하죠. 그래서 제가 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풀어드렸던 문제에 이어서 그 다음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범성님께서 문제를 제게 물어보셨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날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범성님 보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The Only Man이라고 적어드렸고, 그리고 여기를 비워둔 상태에서 여러분들 주격관계대명사 찾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미국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즉 원어민이 해석을 하는 것과 그리고 한국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니은을 넣어서, 한국말에 니은을 넣어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받게 되시면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한국식입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사람, 뭐뭐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를 여러분들 뭐뭐이다 라고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뭐뭐인 이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관계대명사의 역할인데요. 한국말 니은에 해당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 순수 한국식 해석이에요. 그런데 미국식을 다시 한 번 더 들여다 보시게 되면 The Only Man 이라고 쓰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 더 받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The Only Man 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한 번 더 받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자리에 man이 한 번 더 위치해 있다라고 보는 게 미국식 관계대명사의 해석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the only man 이라고 하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한 번 더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관계대명사가 주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적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렇게 세 개가 주격 관계대명사로 놓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일 때는 who, 공통일 때는 that, 사물일 경우에도 여러분들 that이 올 수도 있고 사람일 때도 that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 적혀 있는 이 명사는 여기에 얘가 올 수가 있는 거죠. who와 that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이렇게 지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이렇게 지우시잖아요. 지우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 man이라는 단어만 만약에 보게 되면 여기가 who라고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that이라고도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유일하다라는 표시가 나오고 있는 only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관계대명사는 정답이 이 부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유일하다라는 표시를 갖게 된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명사를 받게 되는 여기에 that이라는 요 부분밖에 여러분들 올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관계대명사를 생각을 하시기 전에 that이라는 말이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외국인들 네이티브들이 생각하는 that의 뜻에는 바로 그것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국식으로 받을 때는 이 man이 이 자리에 한 번 더 놓이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the man, 그 다음에 여기도 the man인데 여기에 여러분들 유일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건 that 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that은 여러분들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only가 보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that을 넣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범석씨가 질문을 하셨던 질문이 여기에 그러면 only가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그날 당일날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가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식을 하신 다음에 그게 익숙해지고 나면 두 개를 찾는 것 중에서 반드시 이 that만 되는 관계대명사를 제가 연결을 시켜 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죠. 범석씨 어떻습니까? 제 책은 완전 무결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이 that입니다. 정답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드렸던 문제에서 제가 책을 한번 잠시 펴보겠습니다. 책을,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어디까지 나갔었냐면 10 여러분들 거기에 12번 문제를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12번 문제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저는 여기에다가 only라는 말을 적어뒀죠. 그런데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여기에 문제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자, 문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The best boss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까와 여러분들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이 자리가 only라고 적혀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베스트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스트는 최상급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최상급. 그런데 이게 only랑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들 only라는 뜻은 유일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유일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베스트라는 말은 여러분들 최고의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가 한 사람이 유일하다라는 말 뜻이 들어가 있는 거나 같거든요. 베스트 이퀄 only. 그래서 최고의 사람은 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이 앞에 관계대명사 앞에 명사가 앞쪽이 여러분들 유일하다라는 표시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용사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여기에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that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렇게 that, 자, 제가 that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12번의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가 있습니다. 13번 문제. 자, 문제를 제가 잠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13번 문제에서, 자, 여러분들 최종성역 문법 500제 13번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여기에 한번 보시죠. The house, 그리고 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관계대명사 찾기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시죠. 예, 범석씨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이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이 관계대명사가 여러분들 앞에 명사를 A로 잡고 뒤에 명사를 B로 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중간에 의를 넣어보고 말이 되면, 다시 말해서 집의 지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말이 되면, 여러분들 보이시죠? 집의 지붕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들어갈 말은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집의 지붕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굉장히 쉽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앞에 명사를 A로 잡고 뒤에 명사를 B로 잡아서 중간에 의를 넣어보고 말이 되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넣으시면 돼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여러분들 종류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와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오브위치나 후즈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가 사물일 때 오브위치를 쓰시고, 모르겠거든 사람인지 사물인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건 후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브위치와 후즈를 찾아 넣으시면 되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의 지붕 보이시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립니다. 앞에 명사를 A로 잡으시고 뒤에 명사를 B로 잡으셔서 의가 성립이 되면 여러분들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넣으시면 되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오브위치와 후즈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오브위치, 후즈 요렇게 넣으셔서 요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3번 문제는 정답이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3번. 예. 그래서 3번이 오브위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브위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브위치가 있는 3번 문제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13번 문제까지가 여러분들 관계대명사의 문제 풀기로 접어드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시는 제가 이야기 드렸던 관계대명사가 이해가 가셨나요? 예.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는 제가 앞쪽에서 했었던 걸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드리자면, 물론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보셔도 좋지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드리자면, 문장처럼 생겼지만 문장이 아니다, 그냥 니은이 붙어있는 형용사다,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관계대명사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주격, 소유격, 목적격을 찾아 들어가는 연습을 하시는데요. 바로 뒤에 빈칸에 바로 다음에 동사가 뜨면 무조건 주격, 그리고 A의 B가 성립이 되면 소유격이 됩니다. 그 사실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 관계대명사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거나 혹은 가장 난이도가 높게 불려지는 두 개의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어려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관계대명사를 정통적인 문법적인 방법대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 그 관계대명사를 좀 더 다른 면에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중에서도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렸던 한국말의 사고의 차이와 영어의 사고의 차이를 인식을 하신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신다면 여러분들도 관계대명사를 굉장히 쉽게 풀어나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13번 문제까지 풀었는데요. 벌써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찍으면 제가 10회째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최종성 영문법 500제 책을 빨리 구입을 하셔서 어차피 사시게 될 거 미리미리 사십시오. 어차피 사시게 됩니다. 왜냐?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는 건 제가 여러분들 이 책에 모든 문장을 적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일부분만 적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명문장 500문장을 뽑아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저는 수업 마치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했고 여러분들과 또 대면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카톡 아이디 010-2525-5631로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저는 또 다시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토픽을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님, 내일도 와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